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나입니다. 오늘은 거래업체 진상직원 에피소드와 갑질 고객 대응하기로 수다 떨어볼게요. 시작하기 앞서 저의 수다는 정답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제 개인적 경험에 빗댄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거래하는 업체 직원이 좀 진상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탑 오브 탑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문제의 주인공은 대행업체의 여직원 A양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프로젝트에 여러 업체가 비딩을 해서 그 대행업체가 붙었던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팀에서는 제가 그 프로젝트 담당자였고 초반에는 그 업체 대표님이 일을 해주시다가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일이 많아지니까 그 A양에게 저희 회사 일을 토스한 거예요. 그런데 이 A양 처음부터 포스가 남다릅니다. 우선 말이 굉장히 짧았어요. 대답을 좀 건성건성하고 피드백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요청사항을 건건마다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어요. 규모가 작은 업체라서 그런 건지 그 A양의 직속 상사가 그 회사 대표님, 비딩을 했었던 대표님밖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A양이 대표님의 컨펌을 거치지 않고 본인 선에서 일을 처리하고 저한테 바로 전달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늘 오류가 많았던 거예요. 요청한 수정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건 기본이었고 제가 보낸 텍스트들을 그대로 시안에 얹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결과물에 오타가 5개 이상씩은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처음 해보고 이해를 잘 못하나 보다 싶어서 제가 매번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하나씩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늘 퉁명스럽고 짧았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제 스트레스도 점점 쌓이고 있었어요. 적어도 윗사람 컨펌은 받고 보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일을 줬는데 그 일을 계속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 직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A양도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더 짧아지고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했어요. 당시 제가 31살이었고 A양이 23살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나이가 훨씬 많은 언니니까 어떻게든 이 친구를 데려가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왜 얘 눈치를 보고 있고 계속 달래줘야 하는 건지 허무함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A양이 보낸 메일을 제가 저희 선임에게 공유를 하게 됐어요. 포워드를 걸고 거기다 내용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A양이 제 이름을 어떻게 저장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 이름을 굉장히 신선하고 강렬한 세음절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지랄년. 저를 지랄년으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눈물 나. 지랄도 아니야, 지랄이야. 오,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웃겼는데 점점 억울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같이 가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나를 지랄년으로 저장을 해놓다니. 마음 같아서는 없던 일로 묻고 싶었지만 상황을 해결했어야 했어요. 왜냐면 이 메일을 저희 상사한테 포워드해야 되는데 처음 수신자가 지랄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 상황을 알려서 이름을 수정시키고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A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제 이름을 안 좋게 저장해 놓은 걸 봤다. 수정을 부탁드린다 라고 했더니 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말을 했는데도 사과를 못 받은 거죠? 에이, 진짜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 내부에는 알리지 않고 그 업체 대표님에게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원분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메일을 보내셨고 업무를 하면서도 그간 실수가 많으셨는데 저도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고 결과물과 피드백 정확도를 높여주시고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냈어요. 제가 저희 상사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이 일로 그 업체와의 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저와 저희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불쾌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업체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어린 여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첫 거래에 문제가 생겨버리니 굉장히 속상할 거 아니에요. 문자를 보내고 5분 뒤에 그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직원 교육을 너무 잘못 시킨 것 같다고, 요즘 밖으로만 다녔더니 안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랐다고, 본인에게 직접 알려주고 저희 팀장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거래, 협력, 외주업체랑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외주를 주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외주를 받는 입장에서 당하는 갑질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격 내고를 심하게 하는 사람, 감정적인 짜증을 받아주길 바라는 사람,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만나자고 접근하는 사람,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 등등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겁니다. 특히 가격 내고를 심하게 하는 사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친절하게 맞춰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에는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의 정가가 있는데도 또는 처우를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매너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완벽하게 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딱 자르는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선을 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젠틀한 거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얼리를 디자인하고 판매를 하는데 저한테도 가끔 가격 내고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누가 봐도 잘해준 건데 자기 마음엔 안 든다고 좀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계속 나한테 살 사람들 아니에요. 눈에 보여요. 처음에는 손해봐가면서 맞춰주고 돈 벌기 너무 어렵다면서 자책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맷집이 생겨서 가격으로 어거지를 부리면 그냥 다른 데 가시라고 해요. 아니 이미 다 둘러보고 가격이랑 퀄리티 마음에 들어서 오신 거 아니냐고. 제 입장에서는 더 잘해드린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맞춰드리는 다른 사업자 찾아가시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장단기적으로 나에게 좋은 고객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 노동만 하게 될 뿐이죠. 하지만 상대가 우리 회사와 오랜 거래를 해왔고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거나 딱 자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사에게 알리고 우리 회사만의 지혜가 있는지 노하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슈퍼갑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에게는 밀당을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하시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거래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거래업체를 찾는 수고를 하고 싶은 거냐? 그것을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하셔라 라고 진상가백의 일종의 경고 같은 밀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고도 할 수 없고 상사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맡아서 가야 한다면 고구마네. 그때는 논리와 데이터로 대응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상황에 저라면 그 고객에게 어드밴티지를 해줬던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했던 내수 금액을 기간별로 퍼센테이지로 정리해서 데이터화시키고 그걸로 상사를 설득해서 고객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각자가 속한 회사의 문화가 다 다르니까 사실 제가 했던 말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데 그것도 돈거래를 하는 부분에서 억지 상황으로 인한 감정적 손해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계속 받아주지 말고 감정 노동자를 자처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잘 알아주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길인 건 확실하잖아요.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고객은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를 그리고 나를 찾아온 그저 반가운 손님인 거예요. 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라이크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